창조하는 삶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태도와 습관, 재능을 운명으로 바꾸는 법. 그릇이 큰 사람의 특징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재능을 운명으로 바꾸는 7가지 선택. 재능이 아니라 태도. 검은 흙 위에 놓인 두 알의 씨앗에서 시작된다. 같은 날, 같은 흙에, 같은 깊이로 심어진 두 알의 씨앗. 한쪽에는 매일 따뜻한 햇빛과 물, 정성스러운 손길이 머문다. 다른 한쪽에는 무심한 발걸음만 스쳐 지나간다. 시간이 흐른다. 한쪽에서는 푸른 잎이 돋고 다른 한쪽에서는 메마른 흙만 남는다. 같은 가능성을 품고 태어났지만 서로 다른 삶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 차이를 가르는 것은 언제나 재능만은 아니다. 태도다. 재능은 씨앗이지만 태도는 그 씨앗을 돌보는 손길이다.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습관, 한 번의 결단을 통해 우리는 매일 자신의 운명을 다시 지어간다. 창조하는 산크리에이티브 라이프이란 없는 것을 허공에서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다. 흐릿한 생각을 선명하게 만들고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며 그 방향을 향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나아가는 삶이다. 나는 지금 주어진 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고 있는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시간을 잊을 만큼 몰입하게 만드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 얼마나 묻고, 얼마나 시도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자신을 탐색했는가? 오늘, 지금 즉시 실천. Do it now. 제1막, 자기 확신. 흔들리지 않는 눈. 어두운 방. 한 사람이 홀로 서 있다. 그는 말없이 허공에 손을 뻗어 동방의 등불, 삶의 팔진법, 5대양 6대주 전파의 길을 그린다. 주변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들린다. 불가능하다. 그만두어라. 당신이 틀렸다. 그러나 그는 눈을 감지 않는다. 장애물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의 반대가 거세질 때에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끝까지 추진하는 힘. 그것이 창조 경영자의 첫 번째 자질이다. 자기 확신은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믿는 오만이 아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끊임없이 검토하며 그럼에도 옳다고 판단한 길을 두려움 없이 걷는 용기다. 그릇이 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는다. 왕양명, 용장에서 태어난 깨달음. 거친 산길. 비에 젖은 옷을 입은 왕양명이 황량한 오지로 걸어간다. 좌천, 질병, 고립, 죽음의 위협.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였다. 그러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성인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 질문은 바깥의 답을 찾는 일을 멈추게 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심증리, 마음이 곧 이치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보고자 하는 마음 안에서 시작된다는 깨달음이었다. 최악의 환경은 그의 확신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모두 걷어내고 그가 믿어야 할 한 가지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맹자는 40에 이르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러나 부동심은 완고함이 아니다. 옳음을 향해 충분히 고민한 사람이 마침내 얻게 되는 깊은 고요다. 세상이 흔들릴 때 자신도 함께 흔들리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없다. 창조는 언제나 먼저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제2막 목표의 선명함. 안개 속에서도 보이는 등대. 짙은 안개가 바다를 덮는다. 파도는 거칠고 배는 방향을 잃는다. 그러나 멀리 등대 하나가 흔들림 없이 빛난다.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에게 모든 바람은 역풍이다. 그러나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거센 바람조차 앞으로 나아가는 힘으로 바꾼다. 목표란 막연한 소망이 아니다. 무엇을 얻을 것인지, 왜 그것을 이루려 하는지,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일이다. 창조하는 삶은 목표가 요구하는 것을 획득하고 완수하기 위해 생각하고 성찰하여 선택하고 숙고하고 궁리하여 결단하는 삶이다. 이순신 장군,
12척의 배. 폭풍 전야의 바다. 낡고 상처 입은 12척의 배가 검은 물결 위에 떠 있다. 사람들은 패배를 말한다. 그러나 이순신은 승산이 없다는 말보다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바라본다. 그의 목표는 막연한 승리가 아니었다. 좁은 물목, 거센 조류, 적의 이동 속도, 배의 간격, 포격의 시간,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었다. 그는 밤을 새우며 작전을 그리고 또 그린다. 전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십 번의 전투가 치러지고 있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기만을 바라면 죽는다. 이 말은 죽음을 찬양하는 말이 아니다. 목표 앞에서 망설임과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이다. 손자병법은 말한다. 선승 이후 구전. 먼저 이길 조건을 만든 뒤 싸움에 나선다. 목표가 선명한 사람은 행운을 기다리지 않는다. 싸우기 전에 준비하고 출발하기 전에 도착할 곳을 그리며 행동하기 전에 대가를 계산한다. 승리는 전장에서 갑자기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조용한 밤, 아무도 보지 않는 준비 속에서 이미 시작된다. 제3막, 정돈, 명상, 시각화, 태도를 벼리는 세 가지 도구. 새벽의 서재. 한 사람이 책상 위에 물건을 하나씩 정리한다. 책을 세우고 종이를 가지런히 놓고 불필요한 물건을 치운다. 그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는다. 호흡이 고요해진다. 세 장면이 하나의 리듬처럼 이어진다. 정돈, 명상, 시각화. 그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마음속에서 바라본다. 삶이 어지러운 사람은 대개 무엇이 중요한지 보지 못한다. 불필요한 물건, 불필요한 생각, 불필요한 관계와 감정이 본질을 가리기 때문이다. 정돈은 단순히 방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 결정하는 훈련이다. 명상은 현실에서 도망치는 시간이 아니다. 세상의 소음을 잠시 걷어내고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가장 작은 목소리를 다시 듣는 시간이다. 시각화는 근거 없는 환상이 아니다. 아직 오지 않은 성취를 마음속에서 먼저 경험하고 그 성취에 필요한 행동을 준비하는 내면의 리허설이다. 벤저민 프랭클린. 하루를 점검하는 질문. 희미한 촛불 아래 젊은 인쇄공이 작은 수첩을 펼친다. 수첩에는 13가지 덕목이 적혀 있다. 절제, 배부르도록 먹지 말자, 취하도록 마시지 말자. 침묵, 자타에 이기 없는 말은 하지 말자.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자. 질서,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두자. 일은 모두 때를 정해서 하자. 결단, 결심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하겠다고 결심하자. 절약, 쓸데없는 낭비는 하지 말자. 나나 남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에는 돈을 쓰지 말자. 근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언제나 유용한 일을 하자. 무익한 행동은 끊어버리자. 진실, 사람을 속이지 말자. 언행을 일치시키자. 순수하고 공정하게 생각하자. 정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말고 남에게 응당 줘야 하는 이익을 꼭 주자. 중용, 극단을 피하자. 상대가 나쁘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말자. 청결, 신체, 의복 등 습관상 모든 것에 청결을 유지하자. 침착, 사소한 일, 일상적인 일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말자. 순결, 건강과 자손을 위해서만 잠자리를 하자. 감각이 둔해지고 몸이 쇠약해지고 부부의 평화와 평판에 해가 될 정도로 하지 말자. 겸손,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자. 그리고 매일 아침 그는 자신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어떤 선을 행할 것인가? 밤이 되면 다시 묻는다. 오늘 나는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자주 실패했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패를 숨기지 않았다. 표시하고 점검하고 다시 시작했다. 그 반복이 가난한 인쇄공의 아들을 과학자로, 외교관, 사상가로 성장시켰다. 사람은 결심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점검한 대로 살아간다.
정도는 생각에 질서를 주고, 명상은 충동과 판단 사이에 공간을 만들며 시각화는 행동에 방향을 준다. 성공은 자신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취하려는 의지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태도가 함께할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 제3학 오감으로 여는 창조. 한계를 넘는 감각. 한 사람이 눈을 감는다. 손끝으로 나뭇잎을 만진다. 물방울이 손등을 타고 흐른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린다. 바람의 냄새가 스친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뜬다. 평범했던 세상이 이전과 전혀 다르게 보인다. 창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능력이 아니다. 누구나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며 세상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같은 것을 보고도 누군가는 지나치고 누군가는 질문한다. 왜 그런가? 다르게 할 수는 없는가? 아직 보지 못한 가능성은 없는가? 창조는 새로운 것을 많이 보는 능력보다 익숙한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헬렌 켈러, 손끝으로 만난 세계. 어린 소녀의 손 위로 차가운 물이 흐른다. 설리번 선생은 그 손바닥에 천천히 글자를 쓴다. WATER. 물. 소녀의 표정이 달라진다. 그 순간까지 이름 없던 세계에 하나의 문이 열린다. 물은 더 이상 손끝을 스쳐가는 차가운 감각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미가 되었고 언어가 되었으며 세상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그녀는 남아있는 감각을 통해 누구보다 깊게 세상을 만났다. 한계는 때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서 생기지 않는다. 남아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할 때 생긴다. 창조적인 사람은 결핍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핍이 자신의 전부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는다. 닫힌 문 앞에서 멈추는 대신 아직 열어보지 않은 창을 찾는다. 그 태도가 장벽을 길로 바꾼다. 제오막, 동방의 등불, 삶의 팔진법, 8개의 문을 여는 사람. 긴 복도, 양쪽에 8개의 문이 서 있다. 한 사람이 천천히 걸으며 문을 하나씩 연다. 첫 번째, 문 안에는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있다. 두 번째, 문에는 정직하게 일하고 자립하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 문에는 이웃을 돕는 손길이 있다. 네 번째, 문에는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시민이 있다. 다섯 번째, 문에는 자신의 몸을 돌보는 사람이 있다. 여섯 번째, 문에는 웃음과 여행, 쉼이 있다. 일곱 번째, 문에는 명상과 기도가 있다. 여덟 번째, 문에는 책을 읽고 사유하는 사람이 있다. 인생은 한 가지 성공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많이 벌었지만 가정을 잃을 수 있다.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건강을 잃을 수 있다. 지식을 쌓았지만 타인의 아픔을 모를 수 있다. 일만 하다가 삶의 기쁨을 잊을 수도 있다. 삶의 팔진법은 성공을 8개의 방향으로 바라본다. 가정적으로 행복한 삶,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 봉사적으로 자비로운 삶,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삶,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 여가적으로 즐거운 삶, 정신적으로 거룩한 삶, 지성적으로 지혜로운 삶. 한 영역의 성공이 다른 영역의 붕괴를 대가로 삼지 않도록 삶 전체를 조화롭게 세우는 것. 그것이 창조 경영자의 목표 설정이다. 아침 산책으로 자연과 벗하며 호연지기를 기르는 조화의 철학과 창조의 원리. 정약용, 유배지에서 세운 세계. 거친 바닷바람이 부는 유배지. 정약용은 좁은 방에서 붓을 든다. 세상에서 멀어졌지만 삶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그는 책을 쓰고 백성의 삶을 연구하고 자녀에게 편지를 보낸다. 몸을 돌보는 법을 기록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국가와 사회가 나아갈 길을 고민한다. 유배는 그의 활동을 제한했지만 그의 삶 전체를 가둘 수는 없었다. 그는 한 가지 역할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 학자이면서 아버지였고 사상가이면서 실천가였으며 고난 속에서도 삶을 정돈한 창조 경영자였다. 삶의 여러 영역이 한 사람 안에서 연결될 때 불행한 환경도 그 사람 전체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창조 경영자는 직장에서만 유능한 사람이 아니다.
가정과 사회, 몸과 마음, 일과 쉼, 지성과 봉사를 하나의 삶으로 통합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제육막, 잠재 능력의 발견. 자아상을 다시 그리다. 거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다. 처음에는 얼굴이 흐릿하다. 거울에는 과거의 상처와 타인의 평가가 겹쳐 보인다. 넌 부족하다. 넌 할 수 없다. 너의 과거가 너의 미래다. 그는 천천히 거울을 닦는다. 흐릿했던 얼굴이 조금씩 선명해진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만큼 사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가능하다고 믿는 범위만큼 살아간다. 내면에 미개발된 잠재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이해하며 건강한 자아상을 세우는 일은 창조하는 삶의 출발점이다. 낡은 자아상은 과거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감옥이다. 그러나 감옥의 문은 새로운 해석으로 열릴 수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창조 경영자다. 자기 확신이 내면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오프라 윈프리.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다. 어린 시절의 어두운 장면들이 스쳐 지나간다. 가난, 차별, 폭력, 상처. 그러나 화면은 스튜디오의 밝은 조명으로 전환된다. 한 여성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한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붙잡힌 희생자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그 경험을 통해 타인의 상처를 이해하고 돕는 사람으로 자신을 다시 그린다. 삶의 사건은 바꿀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는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상처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아보게 하는 깊은 눈이 될 수도 있다. 중용은 말한다. 천명지휘성. 하늘이 부여한 것을 본성이라 한다. 우리 안의 가능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두려움과 상처, 타인의 평가가 그 가능성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창조하는 사람은 거울 속에서 과거만 바라보지 않는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미래의 자신을 함께 바라본다. 제7막 새벽 루틴 38분. 동기부여의 발전소. 새벽 3시 30분 기상. 도시는 어둠에 잠겨 있다. 한 창문에 불이 켜진다. 잠시 후 다른 창문에도 불이 켜진다. 그리고 또 하나. 어둠 속 도시가 작은 등불들로 채워진다. 한 사람은 침구를 정돈한다. 물을 마신다. 몸을 깨운다. 주변을 정리한다. 호흡을 가다듬는다. 오늘의 목표를 기록한다. 눈을 감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마음속에 그린다. 동기부여는 한 번의 감동으로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오늘 뜨거웠던 마음도 내일이면 식을 수 있다. 그래서 동기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되어야 한다. 새벽 루틴 38분. 자신의 몸과 마음, 환경과 목표를 매일 같은 시간에 다시 정렬하는 시간. 정돈으로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고 명상으로 중심을 찾으며 시각화로 방향을 확인한다. 그 짧은 반복이 태도를 습관으로 만들고 습관을 인격으로 만들며 인격을 운명으로 바꾼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화려한 재능이 아니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자신을 돌보는 태도.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 날에도 같은 정성으로 반복하는 습관. 그리고 지루함과 실패 속에서도 그 반복을 포기하지 않는 지속이었다. 새벽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기 전에 자신의 삶을 다시 선택하는 시간이다. 정돈 3분으로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고 명상 3분으로 중심을 찾으며 시각화 3분으로 방향을 확인한다. 샤워 9분으로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필사 1분 정신을 깨운다. 나는 오늘도 위대하라 등. 독서 9분. 독서는 앞서 이 길을 걸은 이들의 지혜를 빌려주고 운동 9분. 몸에 활기를 불어넣어 다시 중심을 세우고 자기선언 1분. 오늘 하루 다짐을 소리내어 새긴다. 단 38분의 기적. 대단원, 태도가 짓는 운명. 지금까지 등장한 장면들이 짧게 이어진다. 용장의 어둠 속에서 마음을 깨달은 학자. 거친 바다 위에서 승리의 길을 그린 장군. 작은 수첩에 자신의 덕목을 기록한 인쇄공. 손끝으로 세상의 문을 연 소녀. 유배지에서 삶 전체를 세운 선비.
거울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쓴 여성. 그리고 새벽마다 조용히 자신을 일으키는 사람들. 화면은 다시 처음의 화분으로 돌아온다. 작았던 씨앗은 이제 큰 나무가 되어 있다. 잎 사이로 햇빛이 비친다. 같은 씨앗도 다른 손길 앞에서 다른 나무가 된다. 재능은 씨앗이지만 태도는 그 씨앗을 기르는 손길이다. 자기 확신, 선명한 목표, 정돈된 마음, 열린 감각, 동방의 등불, 삶의 팔진법, 조화의 철학과 창조의 원리, 새로워진 자아상, 기적을 일으키는 새벽 루틴 38분. 이 7가지 태도가 만나는 자리에서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경영자가 된다. 창조 경영자는 남보다 앞서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는다.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을 이웃과 공동체의 성장으로 연결하며 자신의 삶에 책임지는 사람이다. 우리는 완벽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배우고 넘어지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며 길을 잃었기에 방향을 찾는다. 오늘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다시 시작했는가이다. 아주 작은 정돈 하나, 짧은 명상 하나, 선명한 목표 하나,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 운명은 먼 미래에서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오늘 반복한 생각과 행동이 조용히 쌓여 어느 날 우리의 이름이 된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오늘 나는 내 재능을 탓했는가? 아니면 태도를 바꾸었는가? 오늘 나는 환경을 원망했는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는가? 오늘 나는 꿈을 말하기만 했는가? 아니면 그 꿈을 위한 작은 행동 하나를 완성했는가?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의 태도로 다음 문장을 다시 쓸 수 있다. 완벽해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꿈 희망을 가집시다. 성공과 행복, 우리 앞에 있습니다. 글로벌 크리에이터 리더 창조 경영자 1만 2천 육성으로 정신문화 대국, 통일 대한민국 이루고 세계 평화 실현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세계로, 미래로, 영원한 평화의 빛으로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위대해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지구촌 인류의 성공과 행복을 창조하는 한국자 기계발 연구원장 덕인 조 억제 올림